100억 막 이래야 하는 집에 대해서 그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주는 이거 똑같이 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저희가 무려 660여 명에 여쭤봤습니다. 4만 4천 건에 한 건 한 건 분석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상승률을 나타낸 건데요. 우리 요즘에 흔히 트리플 강세라고 하죠. 이건 참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서울을 떠납니다. 정부와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방의 대원칙은 하나입니다.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묶여있는 공급을 푸는 겁니다.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메인 뉴스 앵커인 동정민 앵커가 진행했던 동행과 뉴스터디를 굉장히 즐겨봤나 봅니다. 저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한 걸 보면요. 장윤 대변인, 사실 이재명 대통령 23일 날 부동산 토론회 하잖아요. 대통령의 생각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세제 개편, 보유세 등등을 강화하는 쪽에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세훈 시장은 수요 억제, 대출 규제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닥치고 공급을 늘리면 이 부동산 값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된다. 양쪽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 입장에도 공급에는 방점이 분명히 찍혀 있는 부분이 있고 서울 수도권에도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공급 대책을 이미 내놓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마치 민주당 정부가 공급에는 소홀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셨듯이 사실 여야가 없는 대상이 그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어떤 진영 논리로 어떤 이념 성향으로 이 정책을 진단하고 가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진단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께서 진단하셨듯이 공급 대책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서울의 한계상 그 공급 대지를 확보하는 데 대한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또 오세훈 시장께서 5번 시장하시는 동안 공급 대책 원활했다는 평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도 좀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동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국무회의 등등을 통해서 뭔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어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번 국무회의 때 발언권을 받지 못했다면서 애석해 했는데 앞으로도 국무회의가 계속 열릴 예정이니까 그에 대한 입장, 양측의 갈등 상황이 더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거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음 장이요. 비탄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자, 이재명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빨리 탕감을 해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누가 그 한두 푼 있는 거 돈을 안 갚고 신용 불량자가 되려고 하겠느냐. 돈은 정말 못 갚는 사람한테는 탕감해 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자본시장은 투전판이니 알아서 버티라고 하고 있고 빚을 못 갚겠으면 탕감해 줄 테니 갚지 말라는 거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재명 대통령 말씀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채무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빚을 졌는데 그걸 갚지 않아도 된다. 다 탕감된다. 그러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쌓이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한 30년쯤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게 IMF였어요. 예. IMF 때는 기업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렇게 다 쓰러지고 어려워졌었는데 이제는 만약에 이제 그 일반 개인들에 대해서도 채무가 막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금융권이 부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IMF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DJ 대통령 때 카드 대란 있지 않았습니까? 다 그게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면 성실하게 내가 그 돈을 빌렸을 때 성실하게 갚아야 된다라고 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고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정말로 힘들다고 했을 때 그걸 또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인회생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저렇게 오독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우리 경제에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저렇게 탕감해 줄 것처럼 그렇게 그 이야기 하셔가지고 청년들이 빚을 졌는데 만약에 탕감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빚은 또 더 빚을 갖다가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조금 위험한 이야기 아닌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동산 정책 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잠시 지난달로 돌아가 보시죠. 사실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는 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새벽 한 5시경에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통 때는 잘 싸우는 사람이 속 시원하고 이뻐요. 고맙고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다 싶고,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거에서 이겨주는 놈이 효자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초반 때만 해도 지는 분위기였는데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느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말로가 생각나 이 대통령이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서 공포 보수가 있었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공포 보수가 있었다. 보통 우리가 샤이 보수 이런 말을 하는데 공포 보수가 있었기 때문에 출구조사나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그 보수 유권자들이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황성필 부대변인. 네, 뭐 이제 결과적인 얘기인 거고요. 사실은 이제 유권자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다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제 100% 과학적인 정답은 없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장으로서 오세훈이 당선됐기 때문에 또 이긴데도 100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에 있어서는 또 저희 진보 진영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도 한번 되새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연 한 14년 정도 서울시장 하셨는데 예. 잘했나?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에서 승리한 이유가 그러면 본인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를 돌아보면은 사실 또 그렇게 잘한 것이 있었나라고 되새길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패자는 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쯤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이렇게 39대 39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었죠. 하지만 결과는 오세훈 시장의 막판 역전 그 신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당내,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장동혁 대표를 향한 사퇴론 등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에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개입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이라 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지만 앞으로 계속 내 지지율은 빠질 거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당 지지율이 이렇게 더 빨리, 더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카드, 참 정치 못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정희 대변인, 예. 장동혁 대표 이따가 뭐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상징하는 것은 수도권 민심 그리고 중도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난 몇 개월간 6.3 지방선거 전후로 꾸준히 장동혁 대표에서는 사실 비판적인 어떤 스탠스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만약 당 내부 인사들에 대한 어떤 징계를 감행한다면 그것들이 이제 수도권 민심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소 맞지 않고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그간 어떤 오세훈 시장이 얘기해왔던 어떤 그런 연속성에서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해오는 것이고요. 실제로 말은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여의도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당내 의원들과 식사도 많이 하고 예. 또 많은 언론에서 5선 서울시장이 된 이후에 어떤 대권 후보 물망이 계속해서 오 시장을 집중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의도 정치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견이 있어 보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저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지지층과 다소 이제 반대되는 쪽, 일부 뭐 강경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장도혁 대표를 많이 지지하는 그런 그룹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 견제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서울시장으로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매일매일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조명을 받고 또 노출되는 자리가 서울시장인 만큼 저런 어떤 입장의 표명은 장도혁 대표의 어떤 견제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견제다. 예. 자, 아무튼 오세훈 서울시장은 누구나 보수 개혁을 원하는 사람은 안철수든 이준석이든 한동훈이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총선까지 또 대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는 계속해서 움직이겠죠.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